항상 이게 기본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이게 기본이라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행은 이게 오행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행인데 전시계는 물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물을 보니까 일육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에는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물을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물은 겉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은 안 보여요. 그 겉에 보이는 물을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 그건 6개예요. 겉에 보이는 물은. 근데 그 내면에도 물이 있는데 그걸 읽어서 1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불은 겉으로 보이는 건 7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빛이 나고 하면서 그걸 전부 다 7이에요. 2는 열도 없고 있다고 해도 이거만큼 못하겠죠. 이 자체가 이제 그 화니까 온기는 있겠죠. 근데 빛도 없어 이거. 그 대신에 겉에서는 빛이 나요. 그건 7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이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1과 2의 차이점. 1과 2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1과 2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러더라고요. 1은 하나고 2는 둘이죠. 그래. 틀린 대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1과 2. 이 두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를 얘기했는데 왜 둘로 갈라서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같은 속에도 극과 극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의 성질이 하나는 어떤 상태냐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는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얘기했어요. 같은 하나인데도. 그러니까 1은 뭐냐면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1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1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 모여있는 상태를 얘기했어요. 2는 갈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1과 2, 이 우주에는 결국은 그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맨날 그 집밖에 없어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사람도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면 맨날 그래요. 그게 본래 음양의 기본이었거든요. 그 모이는 걸 일컬어서 상징으로 한 것이 1이고 갈라진 걸 상징으로 한 것이 2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물질로 보여준 것이 물의 내면과 불의 내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내면에서는 물이 모이고 불은 흩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형상, 겉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물, 보세요. 이게 6이거든요. 6 하면은 모이는 건가요? 흩어지는 건가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질문을 내가 해요. 아리송한 대답이 나오게끔. 물 자체가 뭐냐면 모여야 물이 돼요. 근데 그건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고 지는 것도 지기도 하는 것이 원래 물이야.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뭐 목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어떤 것이 하나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하나는 홀수를 했고 하나는 짝수를 했느냐? 이것도 짝수라고 홀수를 했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은 안에 음이 있고 물은 안에 양이 있다. 이제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물이라는 놈은 겉으로는 음이에요. 불이라는 놈은 겉으로는 양이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밝아요. 양이기 때문에 밝고 양이기 때문에 또 뜨거워.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라는 거는 반대잖아요, 원래가. 이건 음이거든요. 음은 이렇게 주워 모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조금 아까 이는 흩어지는 거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은 하나니까 모이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건 양이잖아요, 원래. 양은 흩어지게 하는 게 양인데, 그럼 거꾸로 해야겠잖아.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면은 물이라는 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이라는 놈은 모여야 물이 되느냐 흩어야 물이 되느냐 그러면 모여야 물이 되는 거죠. 흩어지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물은 흐르니까 흐른다는 거 갖다가 흩어진다고 보면 또 안 되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야.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한데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고 그건 다른 거예요. 자, 물이란 것은 물과 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물은 모이는 거다. 불은 흩어지는 거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물 자체가 모이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안에 걸 기준으로 했냐 밖에 걸 기준으로 했냐 할 때는 밖에 걸 기준으로 본 거예요. 밖에 걸.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긴 모여요 항상. 근데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물 가만히 보세요. 그 찻잔 속에 이렇게 고여있는 물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 속에서 수없이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양이잖아요.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아까 나는 뭐라 하냐면 일은 모이는 존재라 했잖아요. 이는 흩어지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모인다 일이 모이는 걸 상징한다고 했을 때 뭐가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면 돼. 뭐가 모인 거야 이게? 수기. 육은 뭐냐면 형체가 모인 거잖아요. 물이라는 형체가 모인 거야. 이것도 모인 거야 지금요. 형체가 모인 게 아니죠. 기가 모인 거지. 수기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형체가 있으려면 기가 먼저 모이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를 낼 적에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 뭐냐면 욕이 나가고 주먹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형체로 이제 나가잖아요. 형태로. 근데 그 전에 뭐냐면 먼저 노기가 나와 이제. 속에서 이제 불을 이제 끌어오르는 그게 기란 말이에요. 그건 아직 형체가 없어요. 그걸 일이라고 본 거죠. 그 1, 2, 3, 4가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모이는 건데 모이긴 모이는 건 맞는데 뭐가 모이느냐 무형이 모인 거예요. 무형의 기운, 그걸 물수자 기운기자 수기가 모였다 그런 거예요. 수기가. 그럼 요거는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는 짝수니까 음이니까 음은 원래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흩어졌다 그래 지금. 일은 하나고 이는 갈라졌으니까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가 흩어졌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흩어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음기를 갖다 흩어지겠나요? 양기를 흩어지겠나요? 그렇지, 양기를 흩어지게 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모이게 하느냐면 음기를 모이게 한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g 무조건 양수 맞아요. 헐수니까 양으로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이 왜 6이라는 음으로 6은 짝수잖아요. 음이고 6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면 모아놓은 것이 이름 모이는 걸 했잖아요. 무엇을 모았느냐면 음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불은 양기를 이렇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양기를 갖다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 음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양기를 갖다 흩어지게 했으니까 그게 형상으로 드러나면은 양으로 드러나지. 양기를 흩어지게 하니까 양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음기를 모아서 드러나니까 음으로 드러난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나중에 산물을 볼 적에 말이죠. 숫자하고 대입해서 보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맨날 3은 헛수니까 양이다 그래버려요. 그럼 답이 안 나요. 그것이 왜 양이라고 했느냐. 표현은 양이라 하지만 그것은 음을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 어떤 때는 음은 모이는 걸만 아는 사람들은 곤이라는 거 보면은 곤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이 텅 비었잖아요.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그러죠. 비었으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된 거고 다 흩어버린 상태도 맞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꽉 찼어 이거는. 찼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렇죠. 들어갈 데가 없지만은 그 상태가 꽉 차면 또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고 그렇다면 영원히 양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으로 있어야만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산물은 표리가 부동하다는 얘기예요. 표리가 부동하더라. 자, 안에는 음인데 안에는 양인데 밖에는 양이 음이에요. 그럼 왜 안이 양이면 그 인천에서 그랬거든. 안이 양이면 밖도 양이지. 그게 정당한 거지. 양이 쌓였으면 양으로 드러나야지. 어떻게 양이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음으로 드러나느냐. 그런 질문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이 쌓인 거거든 지금. 그럼 음이 드러나야지 왜 양이 드러나.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참 양이야. 근데 들어간 거 음이야.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음이 쌓였으면 음이 나와야지 어떻게 양이 나와. 그게 무슨 그 자연의 법칙이 그래? 그걸 어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거하고 한참 고민했어요. 도대체가 양을 쌓아놨으면 양이 나와야지 왜 음이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요. 근데 생각들을 안 하면 힘들어. 이치가 그렇잖아요. 왜 그래? 양을 쌓았으면 양이 드러나야지 어떻게 음이 나와. 다른 모임에서는 그래도 대답이 나오던데, 근데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답들이 나오던데. 존재하는 건 표리가 부동해서. 근데 왜 표리가 부동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산물은 만물은 표리가 부동한데 왜 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어가 그래야지 같은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공미끼는 힘찬 거 때가 취하지만 다른 종류끼는 서로가 맞는 답인데 그거 다르게 조금 더 실감 나게 이왕 쓰신 김에 더 쓰시잖아요. 사실 힘들어요. 전곡을 콱 찌른다는 게. 나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갖고 왔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말이죠. 자, 양이 쌓였어요. 양이 많이 쌓여. 그럼 그걸 양이라고 양만 쭉 있으면 그게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빛이 있어. 어둠이었으면은 저게 도대체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양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자, 이건 이렇고 나는 이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것이 양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즉 빛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둠 하나 딱 갖다 놔야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거하고 상통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냐 그런 질문과 똑같아요. 그 전에 교회 나갈 적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대 인간을.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글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요. 나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냐면은 지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강좌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들고 만물을 만든 게 하나님이 사는 거냐? 하나님은 무형이에요. 유형이 없으면 무형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능력과 그 모든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유형은 왜 필요하냐면 왜 필요하냐면은 무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남자는 왜 필요하냐면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남자가 필요해?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양은 반드시 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음은 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가득 쌓였다. 어둠이 있으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즉 일은 육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못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취한 거예요. 이렇게.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준이죠. 주인이야. 이게 나라고 보면은 이건 상대죠. 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하자면 그거예요. 모든 것은 왜 있느냐면 다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일이 6이고 6이 1이고 4가 9고 9가 4고 그 표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몸이란 건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야.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한 몸이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걸려간 사람은요. 이기주의로 가다 보면은 나는 반쪽이었구나. 나는 반쪽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다른 몸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럴 적에 비로소 음양의 법칙을 깨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1하고 6, 지금 7하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하는 뭐냐면은 상승을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자존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육신이고 비유하자면 요거는 정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거, 자기가 스스로 자존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면으로는 자꾸 낮춰야 돼요. 육신적인 면으로 낮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인 거죠. 내가 돈이 많다, 또 뭐 명예가 있다, 세상에 내세울 게 많다, 육적인 거, 그게 전부 육적인 건데 그런 거는 자꾸 낮추라는 얘기예요. 높여야 될 건 뭐냐면 정신적인 걸 높여라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걸 높이라니까 잘못하면 또 교만해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높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밝고 빛이 있고 하지만 원래 그 근원은 어디서 나간 거냐면 음에서 나갔다는 사실이죠. 모든 빛은 어디서 나갔느냐면 어둠에서 나간 거예요. 또 어둠은 어디서 나간 거냐면 밝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쓰고 살다 보니까 착각들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태양이 가장 밝은 걸 알아요.
물질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은 태양이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이야, 클 때자. 하지만 그게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게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은 왜 제일 밝으냐면 그 속에 가장 어두운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어두운 걸 우리는 흑점이라고 해요. 태양에는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흑점은, 태양에 있는 흑점은 왜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 태양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거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으면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 한 중심이면 빛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불이 그래요. 불의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태양이에요. 그 모든 불의 근원은 양이야. 그 양 중에서도 태양이거든요. 그 태양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각종 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량을 아는 것은 어디서 그 번을 떠온 거냐면은 달과 태양이에요. 1월이야, 1월. 그러니까 1월 합해서 밝은 명을 썼거든요. 그 뭐가 밝은 거냐? 합해 놓으면 이제 천명이라 하는데 뭐가 밝은 거냐면은 음과 양을 아는 게 밝은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음을 알면 어두워야지. 음은 뭘 알아, 그러는 거. 그냥 양만 알면 되는 거지. 밝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날일점만 쓰면 되지 달까지 같이 붙여서 쓰느냐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밝은 것만 있으면 그게 밝은 건지 뭐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왜 질병이 많이 하느냐면은 병이 있어야 건강하는 거예요. 병이 있어야. 그러면은 진정한 그 건강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면은 질병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찾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을 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질병을 한 번도 안 알아보면은 좋죠. 근데 사람의 몸을 탈을 쓰고 나오는 사람 그건 없어요. 하다못해 감기라도 알아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온이 이렇게 변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질병이에요. 왜 몸이 필요했느냐?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본래 몸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몸이 있은 후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본래는. 근데 뭐를 육신을 갖다 뒤집어 썼느냐면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않고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만물의 고충을 알게 되니까 심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 알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마음과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면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 공에서 왔지만은 왜 고달프게 말해 이런 몸을 뒤집어 쓰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으로 감싸야 되고 어떤 때 보면 진짜 이게 피곤한 몸뚱이야 이게.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아. 이놈을 확 그냥 흩어버렸어. 저 공중부대 해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 근데 이 몸이 아니면은 결코 물질을 갖다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라. 그래서 모든 게 마음 먹게 따졌다고 하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사실은 이제 자극을 해야죠. 일육수 이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육수와 이치라는 극과 극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38하고 4도는 뭐냐면은 이거는 수평이죠. 수평이요. 그러니까 목하고 금, 그러니까 수화, 목, 금 이 네 개 중에서 사상 중에서 조화를 상징하는 것은 목하고 금밖에 없어요. 수평이잖아요. 수하고 화는 그 조화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게 하늘이고 요걸 땅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물은 천지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실제로 만든 거는 천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에서 만들기 뭘 만들어? 하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니까 다 땅이 만드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순양과 순응양.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긴 뭐가 나와. 극으로 치우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비유를 하나 할까요? 집에 보면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극과 극으로 치우쳤잖아요. 거기에 생물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발을 땅에다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수화, 천지 그 개념하고 물질적인 천지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 인식을 못하면은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 자가 들어가고 여기 오가 들어가잖아요. 좌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축하고 미가 들어가 이렇게. 그럼 충미나 좌우 요선을 갖다 지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축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축이 틀어졌다. 그런 이론이 나와요. 이건 지금 자축인묘 이렇게 12개 지지를 붙인 것은 지축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는 북방에 배치하고 오를 남방에 배치하고 한 것은 물과 불의 기운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면은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보세요. 남극은 이 이론대로 한다면 오가 들어가야 돼. 뜨거운 그 불기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극에 불기운이 있던 거지 그냥. 남극은 북극하고 똑같아요. 맨 눈밭이야 이게. 근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 뭐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서 씨가 우주변의 원리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충미가 지축인데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된대. 이렇게 틀어진 것이 이렇게 와야 된대요. 이게 23도 5분 틀어진 거예요. 이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12개잖아요. 그럼 360이니까 11을 나눠봐봐. 그럼 30도가 되지. 말을 한다면 30도가 틀어졌다고 해야지 왜 23도 5분이 틀어졌다 그래? 그 어거지를 꽤 맞추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미신으로 전락해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보면은 아무것도 맞질 않아요. 이거는 지축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 지금. 이거는 그냥 어두운 곳, 밝은 곳. 물이 있으니까, 물은 밑으로 고이니까 차가운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이건 불이니까 밝은 곳이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게 현실적인 지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역학한다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수하고 화, 천지는 뭐냐면은 극과 극으로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하고 금은 요 두 개가 한데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고 개수로 따진다면 요거는 2개 이상이 합한 거야 지금. 그래야 조화 중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요거는 1하고 2가 합한 거예요. 3이니까. 그럼 4는 뭐가 합한 거예요? 2하고 2나 1하고 3이 합한 거지. 그럼 특징이 뭐냐면은 3이라는 숫자는 음수하고 양수 다른 것끼리 합한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것끼리 합해야 되면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합했어요. 4라는 존재는 그게 달라요. 3이나 4나 똑같이 천지의 기운을 받은 건 맞아요. 요거는 아버지고 요거는 엄마라고 본다면은 부모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이게 자고 이게 여야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다른 것끼리 음과 양이 합한 존재야. 요거는 같은 것끼리 합한 존재고. 그럼 어떤 게 더 조화성이 강하죠? 3이죠. 어떤 게 융통성이 더 많다고 해야죠? 3이죠.
이건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것끼리 모이는데 나하고 같지 않은 건 받지 않는 거야. 이거는 나하고 다른 것까지 다 받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조화 중용을 얘기할 때에도 목하고 금이 조화 중용을 가리키면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때 인지를 해야 돼요. 수하고 화는 조화 중용이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극과 극으로 치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볼 적에도 그 일주에 수하고 화가 들어간 사람들은 극과 극이에요. 성질이 극과 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이나 개, 일진이 임이나 개에 속한 사람들은 극으로 치우친 거예요. 뭐냐면은 보이는 성질이 강하죠. 이거는 그 임이나 개가 들어간 사람들은 잘 안 써요. 돈 같은 거 안 쓰고. 왜냐하면 물의 성질이 모여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안 써요. 이건 또 너무 잘 써. 극과 극이야. 그 목하고 금은 비교적 융통성이 많아요. 근데 다르죠, 또 이렇게. 이 사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이게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융통성 또 발전성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삶이 발전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자꾸 다른 거하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뭐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어. 근데 이거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 숫자는. 발전한다면 뭐냐면은 덩치가 더 커지는 것 뿐이지, 진짜. 같은 것끼리니까. 창조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같은 것 속에서 무슨 창조가 나와. 남자고 남자끼리 뭐가 나와요. 여자와 여자끼리 뭐가 나와. 근데 이거는 남녀가 합한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가 재미가 있어요. 이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금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으로 갑자기 재미없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게 취소야 이제. 넌 쭉정이냐 가라지냐, 너는 잘 읽었냐 못 읽었냐. 쭉정이면은 갖다 저기 분소시켜. 열매면은 창고로 들고 그거 하는 게 금이야. 금을 갖다가 기본 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딱딱 뚫어지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잘하죠.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딱딱 풀어지질 않아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면 진취성이 있겠죠. 이건 봄이고 이건 가을이잖아요. 봄은 뭐냐면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봄 날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봄의 생천 한번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의 성질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은 잘 변해. 그것도 3하고 8, 3은 갑이고 8은 을이거든요. 갑하고 을을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더 잘 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거요? 이것도 잘 변해, 이것도 잘 변해, 사실은. 이거는 형상적인 면으로 잘 변하는 거지, 거치니까. 이건 정신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사람, 그 일주가 갑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진보 경향이 강해요. 웬만한 건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이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팔은 을이잖아요. 을은 내면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윗면이 그래요. 그러니까 변덕의 대명사라 이게 지금. 변덕의 대명사인데 형상으로 딱 볼 적에는 을이 더 심한 거예요. 형상적인 면으로. 갑은 정신적으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이제 갑인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왜냐면 남이 시도하지 못한 거 시도를 해, 이 사람은. 갑의 성질을 보려고 그렇잖아요. 봄이.
봄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크진 못해. 봄은 싹이 나왔다 싶으면 또 그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있다 싶으면 또 가지가 나와야 돼. 그게 본래 봄이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 대신에 뭐냐면 끈질김이 없어요. 끈질김이 없는 게 사실은 아니지. 왜냐하면 잘 변하니까 끈질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실제로 끈질김이 없다면 여기서 꽃을 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열매가 맺는 것도 여기서 죽어버리면 여기 열매가 어떻게 나와? 이게 인내와 끈질김이 있어서 패턴을 바로 넘겨줄 적에 가능한 거잖아요. 끈질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민감해요. 근데 이거는 무리죠. 이거는 변화할 수가 없는 거지. 다 변화한 끝이잖아요. 가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여라 해가지고 딱 모였어. 그럼 다른 거는 들어오지 말라 딱 단계 막을 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이거는 유아적이고 진보적이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거 이걸 보면은 단단하죠. 저희들끼리 또 뭉쳤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회에서 이제 말하는 이게 진보 성향이 강한 거고 이건 보수적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수하고 화를 놓고 볼 적에 이건 극과 극이라 했잖아요. 극과 극인데 만약 진보와 보수로 따진다면은 어떤 게 진보고 어떤 게 보수일까요? 요게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겠지. 요게 진보적인 기질이 강하고. 그러니까 몹셈하라 이렇게. 요거는 원래 2하고 3은 같이 앞에서 5를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1하고 4 여기 합해서 5가 만들어지잖아요. 원래 이 두 성격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은 다 같이 양의 계절이라고 보잖아요. 가을하고 겨울은 어딘가 모르게 음의 계절이잖아. 그러니까 5가 여기 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5는 어디 있냐면 2, 3, 1, 4 속에 있잖아 지금은.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면 그럼 여기다 쓰지 어디다 써? 그렇잖아요. 여기다 쓸 거야. 여기다 쓸 거 어디다 써 그걸? 그래서 그런 거지. 5가 이 중심함이 있다는, 이 중심함만 있다고 보면 큰일이죠. 다 일리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 5라는 놈은 1을 갖다 6으로 만들고 2를 갖다 7로 만들고 모든 걸 변하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5라는 놈은. 그래서 그걸 토라고 불러요.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하고 1이 합했다는 얘기죠. 10하고 1이 이거는 뭐냐면은 무형을 가르쳤어요. 무형을 변화시키는 존재고 1은 유형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토에 두 가지가 있어요. 5토하고 10토 두 가지가 있는데 5는 조금 아까 말했듯이 1을 6으로 변화시키고 2를 7로 변화시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심에 있는 걸 갖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걸 변화시키잖아, 전부 다요. 중심에는 5가 있는데, 전부 다 동방에 있는 거는 동방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남방에 있던 생기는 그 분류다 드러나게 만들고, 맨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10토도 마찬가지인데, 10은 3에다 10을 더 하면 3이죠. 8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을 성으로 만드는 거 5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5가 한다는 얘기야. 5나 10이나 똑같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5가예요. 10은 형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이제 무하고 기 무토, 기토 두 가지 나왔잖아. 첨가된 따지면. 그럼 무토가 하는 역할하고 기토가 하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성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기는 뭐냐면은 10토죠. 10토는 뭐냐면 정신적인 정신적인 분야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무는 뭐냐면
외형을 변화시켜야 돼요. 외형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금 무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죠. 무가. 근데 정신적으로는 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이치거든요. 마음으로 변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래. 겉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 시토 두 가지를 갖다 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연이라는 존재는 용의주도해. 얼마나 용의주도해요. 또 10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5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그 두 개씩 밖에 없어. 근데 10은 1, 2, 3, 4를 다 합한 게 또 10잖아. 그러니까 변화를 할 적에 어떤 게 더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느냐면 10이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10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도 다시 떠야 되는데, 선천에서는 임이나 무나 병이나 갑이나 갑병무경이 있잖아요. 이때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의 문화고 그것은 겉의 문화야. 좀 물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갑병무경임 이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변화는 을정기신계에서 일어나요. 일정기신계. 그러니까 김인현의 1919년 3월 1일이 김인현이죠. 그게 이제 천간이 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냐면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때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태극기였어요. 태극기. 하필이면 3월 1일이야. 셋이 하나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걸 태극기를 들고서 나서 외쳤어요. 무엇을 외쳤느냐면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 독립, 뭐가 독립한다는 얘기죠? 조선이 독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뭡니까? 양의 근본 아니야. 선천 양의 근본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는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음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음이 나오니까 기라. 음의 중심은 기잖아요. 또 지지로도 중심이 기란 말이에요. 음의 중심은. 미가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잖아요. 그 음의 한 중심 자락을 잡아서 튀쳐나온 거야, 이제. 이제는 속에 가려져 있던 그 음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랬느냐면 파고다 공원에서 그랬어요. 파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파고다. 그거 한 번 정도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을 텐데. 탑이다. 흰돌이라는 얘기, 흰색. 거기 이제 흰 탑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흰색이 있어서. 탑이 있으니까 탑글공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원래 파고다라는 뜻이 하얗다는 흰색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흰색의 탑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서방이잖아요. 희다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금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니까 다 통하잖아요. 서방 금, 후천 금, 추수를 가르쳤잖아요. 그 추수는 뭐냐? 열매를 거둬들인 건데 그 열매는 천지인이 합한 거예요. 천지인의 액기스를 다 뽑아놓은 거. 그게 열매야. 그러니까 3일짜리죠. 근데 이 3, 4가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생수로 봤을 때는 이쪽이 목이 있고 금이 되는데 반대로 성술 기준에서 보면 8, 9 이렇게 보면은 또 반대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 2, 3, 4만 얘기했고 다른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1, 2, 3, 4부터 하느냐면 그게 생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하고 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낳는 거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내는 거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은 네 가지야. 사람도 사지가 있는 거고 하늘에도 일어성신이 있는 거고 인체도 그래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네 가지 아이디 얼굴이 기본이야. 이목구비 몸통에는 사지가 있고 손에는 요 엄지 빼버리면 네 개예요. 요 엄지는 요 세 개하고 네 개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요 엄지는 마디가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세 개씩 있는데 이게 본래 기본이 달라요. 뭐든지 살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삽 속에 이제 8개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 사라는 얘기예요. 모든 형상을 나타내는 숫자, 상징적인 게 4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상이라고 부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뭐냐면 1, 2, 3, 4 네 가지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5는 생도 아니고 성도 안 해요. 원래는 그냥 10개니까 반씩 나눠서 1, 2, 3, 4, 5가 생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5하고 10이라는 숫자는 생성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성이죠. 이게. 그래서 1, 2, 3, 4가 생수라.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1, 2, 3, 4거든요. 이렇게 수화, 목, 금. 그럼 나머지 이제 6, 7, 8, 9는 그것도 똑같이 수화, 목, 금이에요. 근데 밖에 6, 7, 8, 9는 뭐냐면 성수라 그랬어요. 성수를 보면은 이렇게 써요. 성을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요 글자잖아요. 예? 정자죠.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이룰 성자니까. 그러니까 뭘 이루느냐면 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을 이룬다. 정을 숫자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자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은 정부예요. 일은 자수라 그랬잖아요. 일자수. 사는 화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은 2 아니면 7이죠. 이게 지금 음의 양이에요. 그러면 살까? 근데 왜 7이라 그래? 그거 왔다 갔다. 음이잖아요. 사가. 자는 양이니까 1이라고 한 거고 축은 음이잖아. 그러니까 10토야 축은요. 축을 자꾸 5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음이니까 10토야 그거는. 자, 인 목이죠. 양이란 말이니까 산목이야 이거는. 묘도 목이죠. 음이잖아. 그러니까 팔목이라. 자, 진 양이죠. 5토야. 사 음이잖아요. 이 2화야. 그러니까 병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7화야.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는 숫자로 말하자면 2예요. 2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룬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2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정을 이룬다는 말이 2, 4화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뭐가 시작했어요? 물이 시작했잖아. 근데 물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물질이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이 반대가 오잖아요. 온데 이제 4하고 5라 두 개가 다 물이니까. 근데 5는 양이잖아요. 양이 양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고요. 극과 극의 좌우충이라고 해서
양이 살려면 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살을 만나야 돼. 이게. 그래서 1과 2라 이게. 1과 2가 만나야만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3이라는 중명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도 살고 2도 사는 것은 일자리로다가 2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라 사실을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이룬다는 게 정이 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그 오행으로 말한 거고, 8개로 말한다면 2는 이곤지를 가르쳐요. 건재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건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성이라는 한자 자체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유념하시고, 자, 생수, 성수 그랬어요. 자, 다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이룬다는 얘기고, 권이 이룬다는 얘기인데, 그걸 쉽게 말하자면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낳았잖아요? 뭘 낳았느냐? 형상이 이루어진,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낳긴 형상을 낳았어. 하지만 그건 기야, 거기야. 그건 기가 잘하는 거지. 기가 한없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어느 정도 잘하면 그 그릇 속에 꽉 차버려. 그거 이제 성인이 됐다래요. 사람의 몸도 24살까지밖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83, 24이기 때문에 24가 중도예요. 그래서 24살 이후는 더 이상 안 자라요. 그 숫자를 그 의미를 알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 자, 성 그랬는데 생은 1에서 4까지더라. 이거는 6에서 9까지더라.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이뤘다. 뭘 이뤘느냐 보니까 5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거야, 이게. 1에 5가 되니까 6이 되고, 2가 5가 되니까 7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5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5가. 그래서 우리말에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섰이라고. 5가 들어가니까 다 서버렸어, 이게. 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섰다는 얘기네. 그 옛날에는 5를 이렇게 썼어요. 5편 가서 보세요. 이렇게 X자를 걸었어.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도 썼어요. 요게 지금 변해서 5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 5라는 숫자는 뭐냐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 또는 천지 그 모든 것이 서로 대각선을 이루면서 교류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5예요. 실제로 그렇거든. 5가 하는 기능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수는 5가 들어가지 않은